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조잔디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전국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 잔디를 납품하면서 서류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인조잔디 업체가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성능표를 가짜로 제출해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쳐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풋살장.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1년 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데만 세금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치 비용 50%가량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장애인 기업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한 검찰은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조잔디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이러한 사기 수법을 뒤늦게 알게 된 정부기관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을 전했는데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인조잔디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음을 알렸는데 인조잔디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 납품 품질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참고하여 시청자 톡톡 Y에서 인조잔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조잔디는 조경용이나 스포츠용 등 사용지에 따라 다른 기능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풋살장 인조잔디는 스포츠용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인조잔디는 2006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는 인조잔디를 수입해 깔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 인조잔디에 대한 KS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폐타이어 부스러기 충전재 유해성 논란이 크게 다뤄진 뒤 내구성과 함께 유해성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대표적인 인조잔디 성능 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스포츠환경센터입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선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회전 저항, 공구름, 공반발이 주요 검사 항목입니다. 충격 흡수성은 선수가 점프했다 착지할 때 바닥이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느냐를 보여주는데요. 수직 방향 변형은 착지 시 바닥이 얼마나 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회전 저항은 선수가 방향을 전환할 때 축구화가 어느 정도 돌아가느냐를 알려주는데요. 공구름은 공이 얼마나 잔디 위를 적당히 구르는지 평가해 잔디 직립성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모든 지표는 천연잔디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풋 옵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와 미니진 어두어 대표 사이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지만 본질은 실제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경영권 분쟁이 연이어 화제인데요.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단톡방 핵심 키워드인 풋 옵션을 설명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니진 어도어 대표와 측근인 부대표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이는 하이브에서 공개한 것으로 대화는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기 18일 전인 지난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풋옵션.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화방에선 내년 1월 초 민 대표가 풋옵션을 일정 비율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톡방에서 언급된 풋 옵션이란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의 구체성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톡방에 등장한 풋 옵션이 뭔지 간단히 설명했지만 정확한 쟁점을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막으로 용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보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풋 옵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풋 옵션은 콜 옵션과 상반된 개념으로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하며 매매하는 자산의 종류에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과 사채입니다. 콜 옵션은 이와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옵션은 강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불리한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풋 옵션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해는 한정되는데요. 반대로 풋 옵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되 매수인이 포기하는 프리미엄의 금액으로 한정되지만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무한정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마약 재활 교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청소년 등 10대 마약 범죄 사범이 역대 처음으로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마약 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전문가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향정신성 마약류 비중이 월등하다고 해요. 이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가요? 그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영유아 때부터 그 약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초중고등학교도 형식에 의한 약물 교육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교육 정책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가 중간중간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마약 수사기관, 예방교육, 재활교육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우리나라 마약 실태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대담에서 전문가가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재활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잠깐 언급됐던 해외 사례를 깊이 있게 다뤘다면 정책적 재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해외의 마약 재활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형사사법 체계와 보건 체계가 협력해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 예방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권고에 따라 치료와 재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2021년 약물 남용 관련 예산 가운데 치료 예산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마약을 포함한 약물사법만을 대상으로 특수법원을 운영 중인데요. 약물법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협력해 마약 중독자 치료와 관리 감독을 실시합니다. 미국의 DTAP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중독자에게 15에서 24개월 동안 집중치료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DTAP 참가자의 61%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입니다. 영국에서는 치료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마약류 재활 조건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보호관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조건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다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일은 중독자들이 스스로 치료하는 자조단체까지 대부분 법정 건강보험과 연금기금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독자 자주모임 대다수가 정부 지원 없이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